안녕하세요. 사사의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사연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업보가 있다면 자기가 한 대로 다 받게 된다는 걸 자업자득이라 하죠. 자신이 저지른 일들은 결국 그 꼬리가 언젠가는 잡히기 마련이니까요. 저에겐 잔소리가 많고 며느리는 머슴이다는 생각으로 저를 부려먹는 시어머니가 계셨죠. 시어머니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며느리한테는 언제나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곤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가식적이고 이중적이었던 생활은 결국 며느리인 저로 인해 그 치부가 탄로가 나게 되었는데요.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을 나쁘게 살아서 좋은 일은 없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전 결혼 16년 차인 한 가정의 아내이고 엄마이자 또 며느리인 한 미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딸 둘, 막내 아들 하나, 이렇게 아이가 총 셋 있는 다둥이 엄마죠.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은데 형제 자매가 없는 외아들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매니저였던 저는 손님으로 온 남편과 처음으로 만났죠. 남편은 외국에서 오신 손님의 접대를 위해 이곳에 들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식사 자리에서 남편의 실수로 그 손님이 옷을 버리는 일이 생겼고, 당황하는 남편을 대신해 제가 얼룩진 부분을 지우는 간이 세제를 드리면서 남편이 위기를 모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었죠. 이후 남편은 다시 레스토랑으로 찾아와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푸근한 인상에 말주변도 좋은 재치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저를 정말 엄청나게 사랑해 주었네요. 어찌나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던지 전 남편에게 푹 빠져버렸죠.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정말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시더군요. 남편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이었죠. 이 남자와 산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네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우리는 그렇게 연애 10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부터 잘해주신 시아버지와 달리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아무 이유 없이 절 반대하시던 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초장부터 기선제압을 하려던 것이 아닐까 싶네요. 결혼 후에도 어떻게든 며느리 길을 꺾어 놓겠다는 굳은 결심이 느껴졌으니까요. 첫 만남에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나오는 대로 마구 말씀하셨죠. 며느리 될 사람이 인상이 좀 새침해 보이네. 관상도 좀 그렇고 성격도 좀 까칠하니 뻣뻣할 것 같네. 안 그래도 긴장해 있는데 첫 말씀이 저런 식이다 보니 전 그대로 굳어버렸죠. 엄마, 여보. 남편과 시아버님의 만류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하셨습니다. 아유, 얘 키는 또 뭐 이리 멀대같이 큰 거냐. 키 큰 여자들이 실속이 없다 하던데. 혀까지 차시는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대꾸라도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기에 서비스업 8년 차의 내공을 발휘하여 살짝 굳은 미소만 짓고 있었죠. 그렇게 체할 것만 같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 계속 한숨만 나오더군요. 솔직히 시어머니 될 사람이 보자마자 얼토당토하는 관상평가에다가 성격까지 함부로 말씀하시니 너무나도 불쾌했습니다.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헤어질 수는 없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그냥 넘어갔네요. 사실 그날 제가 느낀 시어머니에 대해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성격 강하고 고집 센, 요즘 하는 말로 꼰대의 여자 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 시어머니에 대해 전 지레짐작으로 결혼 뒤에 찾아올 시어머니의 막말 퍼레이드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은 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가끔 말 실수하는 스타일이려니 하며 제가 쿨하게 넘기면 되겠지 생각했죠. 전 그런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착하고 자상한 남편과 시어머니와 달리 인자하고 사려 깊은 시아버지를 보며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죠. 하지만 현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막말은 기본이고 잔소리에다가 심술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다는 그 심술이었죠. 시어머니의 모든 것이 저의 예상을 뛰어넘더군요. 결혼 후 남편의 출퇴근 거리 문제도 그렇고 여건상 어쩌다 보니까 시댁 근처에 살게 되었네요.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 걸어서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죠.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되더군요. 흔히 보이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종합 세트라고나 할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따뜻한 배려나 이해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제가 딸만 내리 둘을 낳자 시어머니는 또 딸이라고 탄식을 하면서 제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지나치게 아들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전 막내 아들을 낳기 전 2년 동안을 시어머니의 랩 같은 아들 타령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더군요. 툭하면 불쑥불쑥 저희 집에 들이닥쳐서는 이유 없는 잔소리를 나열하곤 하셨죠. 이 잔소리는 시어머니가 계시는 한 평생 듣겠구나 싶어서 전 멘탈을 정말 강하게 잡아야만 했네요. 어떤 날은 뜬금없이 저희 집 가구 배치가 잘못되었다면서 자신이 알려주는 대로 놓아야 하시더군요. 예, 넌 집안의 가구가 왜 이렇게 난장판이냐? 장식장은 이쪽 벽에 세우고 서랍장은 저 안쪽으로 쑥 집어넣어야지. 집안의 가구가 딱 안정적으로 있어야 남편 하는 일도 잘 되는 거야. 저희 집 가구 배치가 엄청 이상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집이 좁아 넓어 보이게 배치해둔 것인데 뜬금없이 저런 소리를 하시더군요.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장식장을 세울 벽은 거실 동선 한가운데였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했지만 네, 아범 오면 이야기할게요 하고 넘겼죠. 그랬더니 이번엔 그리고 이 탁자에 먼지 좀 봐라. 아이고 제대로 닦은 건지 만 건지 나 원참. 그 탁자 애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뭔가를 올려두고 쏟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탁자를 하루에 10번 이상은 닦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번을 닦고 돌아서도 애들이 소파에서 한 번만 뛰면 먼지가 내려앉는다는 걸 시어머니는 정말 모르시는 걸까요? 이에 더해 큰애 낳고 직장을 그만둔 저에게 시어머니가 고정적으로 퍼부어대는 레퍼토리가 있었죠. 당신 아들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산다며 그렇게 구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 본인도 평생 전업주부셨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한 번은 어머님, 그럼 저희 애들 봐주실래요? 안 그래도 전에 일하던 곳에서 다시 와달라고 하네요.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레퍼토리는 쏙 들어가더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시장에 장 보러 갈 때면 언제나 저를 부르셨죠. 사실 가끔 장볼 것이 많다거나 하면 함께 가서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 무조건 시장 가실 때마다 매번 저를 불러 운전기사 및 짐꾼 노릇을 시키더군요. 그것도 며느리와 오손도손한 분위기로 다정하게 같이 다니기보다는 시장을 이리저리 휩쓸고 다니는 어머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장보신 짐을 받아들고 따라오라는 거죠. 당신은 무거우니까요. 그럴 때면 장터에 나온 아가씨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갓난이가 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시어머니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죠. 하루는 몸살이나 누워있는 저에게 시장 가게에 건너오라고 전화를 하셨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제가 오늘은 몸살이 나서요.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오늘은 어머니 혼자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하고 부탁을 드렸죠. 하지만 저의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듣고도 시어머니는 매정하고 단호한 말투로 절 다그치시기만 하시더군요. 아이고, 집에만 있는 애가 아프기는 왜 아파? 쉰소리 하지 말고 빨리 건너와라. 전 그런 시어머니의 성화에도 오늘은 도저히 못 나가겠기에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정말 많이 아파요. 오늘은 어머님 혼자 급한 것만 장 보세요. 다 나으면 그때 같이 갈게요. 하며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엄살은. 일단 알겠다. 시애미를 아주 바보로 보는 게지. 곱지 않게 끊으시면서도 끝까지 한마디 더 하시는 시어머니가 너무나 야속했죠. 지금까지 힘들어도 군말 없이 따라다녔는데 처음으로 아파서 못 나가겠다 하는 며느리를 엄살이라며 거짓말한다고 치부하시는 시어머니에게 큰 실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 후 속상해하고 있던 저에게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죠. 시아버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상황을 대충 눈치채셨는지 우리 며느리 많이 아프냐? 내 어머니 하는 말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거라. 현관문에 과일 걸어뒀으니 잘 챙겨 먹고 푹 쉬거라. 시아버지는 현관문에 감, 약과 과일을 걸어두고 가셨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아파서 누워있는 저를 위해 퇴근 후 아이들을 챙기고는 밤새 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었죠. 전 그런 남편의 정성과 시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에 속상했던 감정이 풀어졌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하셨죠. 여전히 뜬금없이 저를 불러서 이불을 빨아라 하시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오래된 식기를 정리한다고 집안의 모든 그릇을 꺼내놓고 닦으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무엇라 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커튼을 빨아라 하시길래 창문에서 커튼을 떼다가 허리를 다쳤고 그 일로 남편이 크게 화가 났네요. 시어머니께도 심한 소리를 했고 저에게도 다시는 시댁 집안일을 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래서 시댁에 가는 일이 좀 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무 때고 전화를 하시더군요. 다들 불 끄고 자려고 누운 시간 갑자기 전화를 걸어 지금 홈쇼핑에서 하는 물건을 주문해 달라는 것이 그 시작이었죠. 사실 가끔 홈쇼핑 주문을 해드리긴 했었습니다. 당연히 돈은 못 받았고요. 그렇게 홈쇼핑 주문이 잦아지더니 점점 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셨죠. 얘 용돈 좀 보내라. 네 남편한테 말하지 말고. 혹은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으니까 여행 경비 좀 보내거라 하시기도 했죠. 그렇게 점점 시어머니의 돈 요구가 심해졌습니다. 20만 원짜리 워킹화를 사달라고 하시질 않나 남편도 없는 비싼 패딩을 사달라고 하시기도 했죠. 본인 남편이나 아들 앞에서는 말도 꺼내기 힘든 것들을 저에겐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하게 자주 요구하셨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도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이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은 비단 저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사실 시어머니에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이따금씩 저에게 시어머니의 험담 아닌 험담을 하곤 했습니다. 엄마가 시킨다고 가서 이것저것 해주지 마. 엄마는 평생을 전업주부였는데도 살림은 못했어. 엄마가 이불이나 커튼 빠는 거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난. 하는 식이었죠. 시부모님들과 여행을 가서 시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와, 이 불고기 진짜 맛있다. 아버지, 그쵸? 그래, 우리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아주 좋다. 하며 두 부자가 제 음식 솜씨를 칭찬하시더군요. 사실 시어머니는 음식을 정말 못하십니다. 남편은 결혼 전까지 외식할 때가 제일 좋았다 할 정도였죠. 덕분에 남편은 저와 결혼 후 포동포동 살이 올랐네요. 시아버지는 그런 제가 기특했는지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가끔 용돈도 챙겨주셨고요. 저희 시아버지는 정년 퇴직을 하셨지만 여전히 가족들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처 아파트에서 경비원 일을 하고 계시죠. 이틀에 한 번씩 숙직을 하셔야 해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습니다. 시어머니는 노년이 된 시아버지가 몸 상할까 걱정이 될 만도 하련만 사실 시아버지를 경비원 일까지 하게 만든 건 바로 시어머니 본인이었죠. 안 그래도 기가 센 시어머니는 퇴직한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그 등살에 못 이겨 경비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시어머니의 기세가 하늘을 찔렀네요. 보고 있자면 속이 뒤집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젠 세월이 꽤나 흘러 연차가 제법 된 며느리가 되고 보니 시어머니가 괴롭혀도 예전같이 힘들지는 않더군요.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시집살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노하우와 요령이 생기기도 했고 지난 시간 동안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준 든든한 남편도 있으니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막내 아들까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나니 저는 시간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모임이 생겨 남편과 아이들을 출근시키고 점심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집 근처 산 밑에 있는 유명한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만났네요.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에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같은 음식점에 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 어찌나 잔소리를 할까 싶어 일단 얼굴을 슬쩍 가렸죠. 그런데 웬 처음 보는 남자가 시어머니와 함께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는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네요. 시어머니는 그 남자에게 쌈을 싸서 먹여주질 않나 너무나 다정하게 반찬을 그 남자 수저에 올려주더니 그 남자가 배시시 웃으며 좋아하자 시어머니도 입을 가리고 호호호호 하며 웃고 있더군요. 전 우리 시어머니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웃음 그 자체가 생소한 데다가 저렇게 여성스럽게 미소 짓는 모습이 너무 낯설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시어머니와 그 남자는 아주 깨가 쏟아지면서 너무나 행복한 남녀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두 사람이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확실히 요즘 들어 시어머니가 예전보다 저희 집에 덜 오시기는 했네요. 그런 정황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저 남녀에 대한 느낌상 시어머니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커져만 갔죠. 설마 어머님 혹시 저 남자랑 바람이 난 건가? 하지만 이것은 심증일 뿐이었고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계속 시어머니 테이블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네요. 그러다 결국 시어머니가 눈치를 채셨는지 그만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죠.
순간 전 너무 깜짝 놀라 당황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 본 척하고 그냥 고개를 돌리시더군요. 평소 같으면 당장 달려와서 잔소리를 한바탕 했을 게 뻔한데 말이죠.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더욱 의심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래, 분명 뭔가 있어. 분명해. 결국 전 시어머니가 바람났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제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하자 시어머니는 안심했는지 갑자기 저에게 잘해주시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저에게 그 남자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습니다. 그 있지, 저번에 본 그 남자 말이야.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가 알게 된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냥 친구야, 친구. 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저에게 자꾸 그 남자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 친구가 매너가 정말 좋아. 사람도 순둥순둥하니 네 시아버지와는 딴판이야. 아주 그냥 인물도 훤칠하니 잘생겼고 진짜 좋은 사람이야. 아, 네, 어머니. 그 사람이 나중에 너랑 같이 밥 한번 먹자 하더라. 호호호.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간신히 참았네요. 이 세상에 우리 시아버지만큼 매너 좋고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저러시는지, 그리고 자신의 불륜 상대를 며느리에게 소개한다니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고생만 하시는 시아버지 생각에 가슴이 콱 막히는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 잠시 감정을 억누르고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남자 이야기를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심증이 아니라 물증으로 남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 저의 계획을 미처 알아채지 못한 시어머니는 그쯤 저한테 엄청 잘해주시더군요. 저는 마치 그런 시어머니한테 감동받은 척하며 시어머니의 불륜을 마치 우리끼리 비밀 공유라도 하는 양 은근슬쩍 그 남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녹음기를 켜놓고 증거를 남길 준비를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제 관심이 너무나 반가웠던지 주책스럽게도 그 남자에 대해 줄줄줄 읊으시더군요. 그 남자가 있지, S대를 나왔대. 젊어서는 유럽으로 유학도 다녀왔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매너가 아주 좋아. 네 시아버지랑 다르게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함께 여행 다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친구분들이랑 간다는 여행은 대부분 그분과 다녀오신 거죠. 함께 지리산도 다녀왔고 수목원도 같이 다니셨다네요. 웬만한 가수 뺨치게 노래도 잘하고 블루스도 정말 잘 추더랍니다. 게다가 또 사업도 2개씩이나 하고 있는 잘 나가는 사람이고요. 신이 나서 자신의 애인 자랑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사춘기 소녀가 봄바람이 나도 이보다는 덜할 것 같았죠.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밤일도 완벽하더라. 호호호. 저는 순간 얼굴이 확 굳어버렸죠. 그리고 절대 시아버지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게 하겠노라 다시 한번 결심했네요. 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고자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다가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녹음 파일의 저장을 마치고 들어보니 다행히도 깨끗하게 녹음이 잘 되었더군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사실에 대해 알려주는 동시에 녹음 파일도 들려줬죠. 남편은 이 사실을 알자마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는지 어머니에 대해 격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차오르는 분노감을 참다 못해 바로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고 저희 집으로 오신 시아버지께 이 모든 사실을 모두 털어놓더군요. 저와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의 반응은 제 생각보다 침착하셨습니다. 그저 잠자코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험한 꼴 보게 해서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아가, 당분간 네 시어머니 맞춰주면서 증거를 좀 더 모아주겠니? 전 그러겠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부탁대로 한동안은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어머님의 불륜 증거를 모았네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죠. 그 사이 시어머니의 불륜에 대한 녹음 파일은 여러 개로 늘었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알리바이를 부탁하던 날 어디로 데이트를 가시는지 미리 여쭤봐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그 남자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사진까지 찍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이 모든 증거를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모든 사실이 들통난 시어머니의 낯빛이 무척이나 어두워지셨더군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외면할 뿐이었죠. 저에게 한동안 증거를 모아달라 부탁하신 시아버지는
그 사이 시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제 남편 명의로 몽땅 바꿔두셨네요. 그리하여 재산 분할할 것도 없어져 버린 시어머니는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도 얼마 못 가 헤어지고 말았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돈도 남자도 다 잃으셨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던 시어머니, 결국은 그 죗값을 치르게 된 꼴이죠. 이렇게 벌받게 된 시어머니를 보니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사람은 다 자기가 한 대로, 다 자기 업보대로 고스란히 돌려받는 것 같네요. 그동안 시집살이며 온갖 잔소리며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참고 인내해온 저에겐 항상 자상하고 따뜻한 착한 남편, 그리고 인자하고 사려 깊으신 시아버지와 금쪽같이 귀한 새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저는 더욱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죠?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도 드네요. 아버님께 죄송하다 말씀드리니 모르고 당하시는 것보다 진실을 알고 상황이 다 정리된 지금 현재가 더 낫다 하십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어떤 일에 있어서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잡히게 되어 있더군요. 결혼 내내 저를 괴롭히다가 바람이 들키고 난 뒤 저에게 잘해주시던 시어머니를 생각해보면 사람은 모름지기 진솔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신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이중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그런 거짓 행동은 진실을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지금까지 저를 괴롭힌 바람난 시어머니의 최후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음 훈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